글로벌 기업들은 요즘 어떤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는지 그 동향과 트렌드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발 이야기 들고 오셨네요. 네. 운동화. 네. 이 운동화도 100년 전 운동화나 지금 운동화나 뭐 큰 차이는 없는. 비슷해요. 끈 있고. 네. 그걸 이제 운동화 회사들한테 너희들은 왜 혁신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람의 발이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냐. 그리고 또 나름대로 혁신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 뭐 신발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만큼 네. 혁신이 필요한 곳이기도 해요. 또 있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대표적인 운동화 회사 나이키가 네. 뭐 좀 만들었나 봅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영화 Back to the Future를 보면은 주인공이 차에서 내리면서 신발을 신을 때 손을 안 대고 신발을 착착착 하면서 신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네요. 딱 신발 위에 발을 얹기만 하면 그냥 쫙 조여지는 뭐 그런 건가 보죠? 네. 그래서 Back to the Future에 나왔던 신발이 2017년에 그 나이키에서 개발했다, 시제품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 2년 전에 소개해 드릴 때는 발을 신발에 딱 넣기만 하면 신발에 있는 그 낚싯줄 같은 게 모터로 움직이면서 신발이 조여지는 거였는데요. 예. 우리나라에도 신발 보면은 왜 신발 그 윗부분에 동그란 걸로 이렇게 돌리면은 조여지는 그런 신발들이 덜어 있잖아요. 봤어요, 저도. 네. 무슨 손으로 당겨서 조이지 않고 네. 무슨 뭐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만한 버튼, 동그란 맞아요.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찌끗찌끗하면서 이렇게 신발 끈이 네. 조여지는. 근데 그런 것이 손으로 안 돌려도 되고 모터로 이렇게 하면은 조여지게 되는 신발이 2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네. 가격도 720불이니까 한 70만 원이 넘고 또 그렇게 아주 양산품이다라는 것처럼 많이 고객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서 예. 나이키의 그 핫필드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프로젝트를 한 수년간 이끌면서 먼저 농구에 활용할 수 있는 어댑티브 슈즈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그 자동으로 끈 조여지는 기능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낚싯줄을 한 게 아니라 신발 표면에 메쉬, 망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선들을 조여줄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전체가 그냥 그 천이 조여지는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죠. 끈이 따로 도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러한 신발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이 신발을 출시를 해서 반응이 많이 좋은데요. 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농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농구 시합을 하기 전에 끈을 굉장히 꽉 단단하게 조여매는 시간들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코치인가 하는 분이 선수들 끈 묶어주는 거 봤어요. 시작 전에. 대신 묶어주기도 하고 막 묶다가 끈이 부러지기도 하고. 예, 꽉 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러한 선수들한테 이렇게 자동으로 조여주는 신발을 딱 신게 하면 경기하는 내내 느슨해지더라도 자동으로 조금씩 조여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이 이거는 굉장히 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조여지는 거야 뭐 그렇겠으나 네. 중간중간에 약간씩 풀러지는 거를 자동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조절해서 있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농구 선수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들은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도 또 내렸어요. 한 35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네. 비싸긴 합니다만. 그렇죠. 비싼데 그래도 또 해볼 만한 거죠. 뭐 다른 거 안 사고 나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좀 불편한데 이제 신발에다가 발을 넣으면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놓은 대로 메쉬가 이렇게 딱 조여져요. 네. 그리고 조여주는 강도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네. 결국은 충전이 문제인데. 네.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신습니까, 이건? 충전하면은 2주에서 한 3주 신는데요. 그건 뭐 어디다 꽂을 필요 없이 그냥 충전 가능한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충전이 되고요. 네. 배터리를 아무리 다 써도 2%는 무조건 남겨놓게 시스템이 돼 있대요. 마지막에 2%는 벗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격도 그 정도 수준, 한 우리 돈으로 40만 원 수준이면. 네.
제가 보기에는 비싼 신발의 한 2배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시도해볼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성인들은 운동화 네. 하나 사면 꽤 오래 신으니까 몇 년도 그렇죠. 신으니까 네. 운동 잘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장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전편에는 아주 특정 그 타겟 고객이 없었는데 농구를 선수들이나 뭐 대학교 스포츠단도 그렇고요. 네. 농구 경기에도 일단 도움이 되니까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 예. 일단 이런 그 확실한 고객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응들이 괜찮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신발에 적용하는 기술이라면 뭔가 쫙 조여서 밀착시키는 기술이라면 네. 똑같은 천을 옷으로 만들면 옷도 뭐 얼마든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옷도 입혀주고 벗겨주고 한다고요? 아니 뭐 근데 이제 뭔가 방한이 필요하다든가 네. 뭔가 밀착이 필요한 뭐 그런 경우에는 적용할 수는 있겠네요. 가능하죠. 지퍼 올리는 거 귀찮은데 그냥 탁 넣으면은 스르륵 올라가고 조여주고 그러면 이제 발에 밀착하는 거고 몸에 밀착되는 거하고는 또 네. 다양한 사회적 파장도 있을 수 있어서 예, 다른 주제로 하나 넘어가 보죠. 유튜브 TV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 자주 보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네. 굳이 유튜브 보고 다음에 TV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에 공중파 방송들도 넣어줄 테니 그냥 여기서 시청해라. 네. 는 게 유튜브의 생각이자 제안인가 봅니다. 그렇죠. 음. 이게 2017년에 유료화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왜 케이블을 각 지역마다 망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큰 업체들도 있고 또 지역에 조그맣게 하는 업체들도 더 이른바 있는데. 유선 방송이라고 불리던. 네. 예. 이렇게 유선 사업을 하는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 경쟁하면서 출연한 것이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면서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콘텐츠나 방송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스트리밍 서비스라면서 유료화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까 이런 이제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훌루라는 업체도 최근에 한 200만이 가입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할 때 그 가입자들이 올린 그런 자신들만의 콘텐츠가 아니라 ABS, 뭐 CBS 이런 공중파가 들어가고요. 네. HBO 영화 채널 또 ESPN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들을 여기로 갖고 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훌루라고 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자주 접촉해서 보더라. 네. 그 힘을 가지고 네. TV 앞에 앉는 시간보다 이거 보는 시간이 많으니 네. 방송국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다 여기다 붙이세요. 일일 같이 오세요.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그런 거겠죠. 결국 네, 고객의 네. 습관을 장악한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최초에 이 유튜브도 그렇고 동영상 사이트들이 그 뒤에 서버 비용은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해서 광고로 받아서 이게 비용이 될까? 네. 왜 저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습관을 장악하면 네.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TV도 붙이고 그러면 이젠 광고주들이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 그 기존 케이블 외에도 또 판을 많이 흔드는 것들이 네. 아마존 같은 게 있어요. 아마존 간에서도 프라임 고객한테는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 가입자가 거의 뭐 1억만 명이 가까워 가니까 가구들이 네. 그런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아시잖아요. 네. 넷플릭스를 가입한 가입자들도 한 6천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어디 하나 인터넷으로 접속만 하면 온갖 콘텐츠가 그 안에 모여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어디로 모이게 할 거냐 그 경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 사업을 하던 AT&T라든가 로컬 예. 사업자들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유튜브만 해도 자신만이 특별히 만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양하니까. 뭐 올려놓고 있거든요. 제일 걱정인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유선 방송 케이블 회사들. 네. 요즘 그렇게 TV만 해약할 수 없느냐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인터넷은 쓸 건데 네. TV는 이제 안 보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IPTV 회사들.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인터넷만 집에 들어오면 말씀하신 이거 가입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컨텐츠를 또 공급한다고 해도 또 제한성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TV 이거는 한 달에 얼마 내야 됩니까? 돈을 좀 내야 그래도 공중파 프로그램을 그 돈으로 사와서 가입자한테 보여줄 테니. 미국에서는 한 40불, 한 4만 4천 원 정도가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중파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40불이 좀 싸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집에 케이블 TV를 깔아서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보느니 뭐 케이블 TV나 IPTV 신청하면 네. 한 달에 뭐 2만 원 안팎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굳이 더 비싼 돈 줄 이게 기존 제품보다 비싸면은 좀 접근이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대가 아마 조금 싸거나 비슷할 그럴 거고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부가 서비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뭐 솔팅한다라든지 몇 가지 이제 편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왜 슈퍼볼 있으면서 2월에 슈퍼볼 있으면서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송국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광고주를 찾아서 광고를 붙인 후에 광고비를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그 차액이 다 방송국 거였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 일은 유튜브가 하고 네. 즉 그 광고주와 이 제작 원가의 차이에 대한 이익은 유튜브가 먹고 방송국은 프로그램 제작비와 프로그램m 납품가의 차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네. 예. 한 가지만 짧게 더 들어볼까요? 네. 챗봇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갖추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로봇이라고 해야 됩니까? 컴퓨터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겠죠. 네. 네, 이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데도 활용된다. 네.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다른 회사가 또 만들었어요? 비슷한 제품을? 왓슨은 그 암을 진단할 때 그냥 어떠한 것들을 그 컴퓨터에 두뇌 역할을 해서 인터페이스만 붙여주면은 두뇌를 공급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것은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환자 또는 간호사와 채팅을 통해서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앞에 놓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다가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어떤 사람이 두드러기가 갑자기 났을 때 네. 앉아가지고 내가 두드러기가 났는데요라고 그 카카오 같은 데다가 치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무엇을 먹었습니까? 과거에 병력이 있습니까? 어떤 약을 들고 있습니까? 이런 실시간으로 질문들을 하면 두드러지기가 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네. 하나하나 질문을 해가면서 가능성을 줄여가고 압축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악된 정보를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챗봇에 정보를 넣었던 사람이 간호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간호원이 필요한 지금 해야 될 것들 조언을 주고 네. 약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의사랑 잠깐 상담을 원하면은 하고 처방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이게 의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도 있는데 네. 의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증상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 가능성은 제외하고 이 가능성이 좀 높구나. 그럼 이런 질문 하나 해보고 그렇죠. 그럼 이런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가능성을 지워가면서 진단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네. 사실은 의사의 역할의 대부분이 그거죠. 그다음부터야 수술과 투약이야 오히려 더 정해진 매뉴얼만 따르면 될 테니까. 네. 이게 이제 잘 쓰일 수 있는 게 암 환자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원인을 모를 경우에 50가지, 70가지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한테 이렇게 AI로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가능성을 줄여나가면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뭐 10가지, 20가지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오진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복통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환자는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와 그래요. 복통이 있었던 것도 같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면 의사는 그렇죠. 이건 정말 다른 반응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가 하면 O 아니면 X일 거 아니겠어요.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진단이 전혀 달라지는데. 근데 다행인 것이 이게 그냥 챗봇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이 인터프리도 하고 같이 그 고객이랑 그 환자랑 다시 대화를 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나 아팠냐는 것도 뭐 5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렇긴 하죠. 분류를 할 거니까. 근데 사람이 같이 할 거면 굳이 이 친구를 왜 시켜? 라는 거고 사람이 같이 안 하면 이 친구 좀 불안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거라서 아직은 도와주는 기념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렇죠. 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